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불의 명작 웹툰 10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개했던 웹툰들 위주로 선정한 작품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웹툰 블랙베이모스입니다. 불배의 세상이 탄생되기 이전 에덴이라는 세상과 그곳을 다스리는 세 명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세 명의 신들은 각각 대지를 수호하고 인간을 좋아하던 검은색의 상징 베이모스, 심해에 홀로 살며 파멸과 하얀색을 상징하던 레비아탄, 선도 악도,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중립과 하늘을 다스리던 회색의 신 즈가가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신들 중에 베이모스와 레비아탄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두 신을 포함 인간과 에덴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회색의 신 즈가는 눈물을 흘리며 모두를 끌어안고 자신과 함께 영원히 봉인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로 인해 리뱅, 즉 빅뱅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마침내 블랙베이모스의 세계가 창조되게 됩니다. 시간은 전개되어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던 두 주인공이 이리스타라는 자유국가에서 탈리스만이라는 상위계층이 되기 위해 시험에 참가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스토리의 액션 판타지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410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블랙베이모스는 방대한 세계관과 호불호 갈리는 그림체로 인해 정말 진입장벽이 높은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뎌내시고 웹툰을 정주행하신다면 어느새 웹툰의 최신화를 정독하시고 계신 자신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기가 막힌 떡밥 회수, 엄청나게 많은 분량, 공짜로 정주행할 수 있는 띵제 웹툰을 찾고 계신다면 웹툰 블랙베이모스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웹툰 외발로 살다입니다. 서로 앙숙과도 같았던 늑대꾼과 호랑이꾼이라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 중에 늑대꾼이자 웹툰의 주인공인 길도는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자기 또래의 호랑이꾼을 만나게 되고 매일같이 그에게 결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패배의 쓴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길도는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기치 않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어린 시절에 한때를 보내게 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늑대꾼과 호랑이꾼 간에 오해 아닌 작은 오해가 생겨나게 되며 그 불씨는 작은 불씨에서 큰 불씨로 점차 번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작은 오해로 인해 주인공은 한쪽 다리가 잘리게 되고 호랑이꾼은 얼굴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다행히 어찌저찌해서 살아남게 된 길도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친구였던 호랑이꾼에 대한 복수와 미련, 그리고 작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어린 시절 친구였던 호랑이꾼을 오랜 시간에 걸쳐 찾아 나서게 된다는 스토리에 시대극 무용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105화를 끝으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외발로 살다는 깔끔한 그림체와 용두섬이 없는 탄탄한 스토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었던 웹툰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의 독특한 설정과 일반적인 무용물과는 다르게 비현실적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저에게 있어 몰입감 있게 웹툰을 정주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적당한 분량, 용두섬이 없이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띵제 웹툰을 찾고 계신다면 웹툰 외발로 살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웹툰 버닝 이펙트입니다. 자치도시 통칭 그레이마크는 총 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구역을 다스리는 장로들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관리국이라 칭하며 그레이마크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레이마크는 눈부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그에 비례해 범죄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중앙관리국은 범죄의 감수와 인원 감축을 위한 특단의 법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죄질의 경중을 막론하고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이 있다면 선이 존재하듯이 이 법에 대행하는 혁명단 제볼트가 등장하게 되고 우연한 계기로 혁명단에 들어가게 된 주인공 버너는 혁명단과 함께 잘못된 법을 뜯어고치기 위해 여러 역경들을 이겨내며 대항해 나아간다는 스토리의 액션 판타지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211화를 끝으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버닝 이펙트는 깔끔한 그림체와 시원시원한 액션씬, 주인공을 포함 작중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주변 인물들로 인해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웹툰이기도 합니다. 다음 웹툰의 특성상 웹툰이 완결나면 유료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혹여나 웹툰 버닝 이펙트를 안 보셨다면 지금 공짜로 볼 수 있으니 한번 정주행 달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웹툰 애늙은이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을 입어도 순식간에 재생이 되고 시간이 흘러도 늙지 않는 그야말로 불로사 같은 존재.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살아온 그는 얻은 것도 많지만 그만큼 잃은 것도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며 절벽 끝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도중 금품갈취를 계획 중이던 강도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며 해코지를 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길을 지나가고 있던 전 견습기사 투르디아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주인공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주인공과 살고 싶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투르디아의 첫 만남이 시작되게 되며 각자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게 된다는 스토리의 액션 판타지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프롤로그와 외전까지를 포함하여 173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애늙은이는 제가 오래전에 정독했었던 웹툰인지라 정확히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작중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매력이 넘쳐 흘렀었고 결말도 훌륭했던 걸로 기억되고 있는 웹툰입니다. 그림체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그걸 무마시켜줄 만한 탄탄한 스토리와 지루할 틈이 없는 개성 넘치는 주변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니 혹여 웹툰 애늙은이를 안 보셨다면 한번 정주행 달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웹툰 당신의 관역입니다. 평범한 가정 속에서 자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던 주인공 채엽. 그가 살아가는 낙 중 하나는 야밤의 산 정상에 올라와 반짝거리는 야경과 드넓게 펼쳐진 도심 속 풍경을 바라보며 혼자 소주를 드링킹하는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투닥거리지만 하나뿐인 여동생, 학창시절부터 의리와 우정을 돈독하게 쌓아온 학교 친구들, 마지막으로 웃을 때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까지. 하지만 이렇게 좋기만 한다면 웹툰은 시작할 수가 없었으니 문제의 발단은 산에서 내려와 집을 가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집을 가던 길에 트럭에서 힘들게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 할아버지와 조우하게 됩니다. 역시나 바른 청년 주인공 채엽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고맙다고 받은 바카스 하나. 아니나 다를까 먹고 난 뒤에 주인공의 시야는 점차 빙글빙글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머리가 아픈 주인공은 근처 공원벤치에 앉아 잠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게 된 채엽은 온갖 피들이 묻어 있었고 근육질의 경찰들에게 포획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빼도 먹도 못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힌 주인공 채엽은 한순간에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며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렇게 17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중년의 나이에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스토리의 드라마와 스릴러가 적절하게 쉐이킹된 스릴러 웹툰입니다. 현재 쿠키 결제를 포함하여 70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당신의 관역은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걸 몸소 잘 표현해준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젊은 시절을 모두 빼앗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족들은 고통 속에 머물게 되며 복수를 결심하게 된 주인공. 정말 몰입도가 뛰어났었던 웹툰이었습니다. 혹여 이번 기회에 웹툰 당신의 관역을 아신 분들은 한번 정독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웹툰 금붕어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전직 킬러 주인공 조등만. 그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금붕어 한 마리를 얻게 되는데요. 그 금붕어 한 마리로 인해 암흑가의 조직과 마켓 또 검찰의 타겟이 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주인공 조등만은 그들로부터 무사히 금붕어를 지켜내기 위해 혼자 무쌍 찢는다는 스토리의 액션 스릴러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78호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금붕어는 탄탄한 스토리와 속도감 있는 전개속도, 대사를 이용한 깔끔한 장면 전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었던 웹툰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엄청 강한데 스토리도 탄탄하고 용두섬이 없는 깔끔한 작품을 찾고 계신다면 웹툰 금붕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웹툰 하르모니아입니다. 1994년 캐리비안 심에서 발견된 영생불사의 해파리 뉴티리쿨라. 과학자들은 해파리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노화방지약 하르모니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화방지약 하르모니아 덕분에 더 이상 늙지 않는 젊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쭉 행복하게 젊음을 유지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 약에도 착오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30시간 내에 약을 먹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노화로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화방지약 하르모니아를 복용하고 있었던 주인공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인물들과 함께 이 심각한
사태를 멈추기 위해 여러 난관들을 거쳐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액션 스릴러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113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하르모니아는 앞서 소개시켜드린 웹툰 금붕어와 같이 주인공이 정말 간지가 철철 흐르며 노화 방지약으로 인한 인물들의 표정 변화와 추억함 같은 심리적인 묘사가 잘 녹아들어가 있어 용두사미 없이 깔끔하게 정주행날을 썼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작품들도 정말 재미있는 웹툰들이지만 재미만 놓고 따졌을 땐 하르모니아가 가장 꿀잼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화수도 적당하고 속된 말로 시간 때우기 좋은 작품을 찾고 계신다면 웹툰 하르모니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8번째는 웹툰 레코닝입니다. 주인공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의료, 과학, 기술, 모든 분야가 발전한 시대, 모든 것이 편리하고 쉬워졌으며 인간의 기대 수명인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여겨진 세상이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뤘다 해도 어차피 인간인 이상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바로 나처럼 말이다. 고아 출신이지만 비상한 머리 덕분에 모두에게 인정받는 검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이시연. 어느 날 주인공은 몸 건강 때문에 병원에 들르게 되고 그곳에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의사로부터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장소를 듣게 되고 주인공은 그 장소로 냅다 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간 그 장소는 어느 한 연구소였고 그곳에 있던 연구원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방법은 다른 평행세계에 살고 있는 자신을 죽이고 그 사람의 수명을 대신 살아가는 구조였던 것. 꺼름직해 보이는 방법. 하지만 이 선택지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또 다른 자신이 있는 평행세계로 이동하게 되며 그가 바라던 수명을 얻기 위해 여러 난관들을 거쳐가게 된다는 스토리에 SF와 추리물이 적절하게 쉐이킹된 스릴러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47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레코닝은 탄탄한 스토리와 50화 남짓 되는 적은 화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었던 웹툰이기도 합니다. 짧지만 인상 깊은 웹툰을 찾고 있다면 웹툰 레코닝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9번째는 웹툰 비은입니다. 삼국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나라를 지키는 군사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고구려는 조이선인, 신라에는 화랑, 백제에는 싸라비. 이들은 전쟁이 날 때마다 늘 선봉에서 싸웠고 특히 백제 흥랑이라 불리우던 집단은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도 전설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때는 통일 신라시대, 백제의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비은은 어느 날부터 신라의 귀족들이 의문의 정치에게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비은은 예감이라도 한 듯이 백제의 부흥을 원하는 세력들이 자신을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인물들과 함께 그들에게 대항해 나아간다는 스토리의 시대극 무협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번외편과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197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비은은 오래된 작품이긴 하지만 준수한 작가 퀄리티와 연출력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었던 웹툰이기도 합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니 혹여 웹툰 비운을 안 보셨다면 한번 정중 달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10번째는 웹툰 트라이앵글입니다. 삼각형으로부터 시작된 세상, 점과 선만이 존재하는 공간에 최초의 삼각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수많은 삼각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삼각형들은 모두가 평등하였으며 또 불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늘에선 셀 수 없을 정도의 각이라는 것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각들은 삼각형들에게 특수한 능력은 물론 외형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졌고 각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삼각형들은 서로 많은 각을 차지하기 위해 시기와 질투, 미움이 생겨나게 되며 이 변화를 시작으로 평화로웠던 삼각형들의 세계는 점점 잊혀져 갔고 평등과 존중이 없는 계급사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시간은 전개되어 비밀이 참 많아 보이는 삼각의 노예 신분인 주인공 리아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 여주인공 레인과 함께 어떤 소원이든 이뤄준다는 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 안에서 여러 난관들을 거쳐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액션 판타지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에필로그까지를 포함하여 143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트라이앵글은 웹툰의 재미와 퀄리티에 비해 가장 저평가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웹툰을 안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삼각형의 머리통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오만한 생각입니다. 혹여 웹툰을 보시려다가 호불호 갈리는 그림체 때문에 안 보셨던 분들은 어차피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정중히 달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불후의 명작 웹툰 10가지에 대한 소개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소개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